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들어온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, 지금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. 이 사표를 내기 전에 자택 앞에서 출근하기 전에 기자들과 나눈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. 민주당 자료는 보셨죠? 무슨 자료? 어제 한 거? 예, 어제 한 거. 예. 아니 이거 내 책에 예. 해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른 거 없던데? 그 주장이 장관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 때 예, 하는 그렇든 자료.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오히려 장관님이 그 북측이랑 논의하자고 했다고. 아니 이렇게. 그거는 그 예. 보세요. 맥락을 보세요. 앞에 내가 북측하고 그 양해니 뭐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. 예.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건 그런 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다. 예. 내가 양해 그 하자는 게 어디 있어요? 그런 게 없어요. 네. 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후보 측과 계속 신경전을 팽팽하게 벌여오지 않았습니까? 이 북한 거리한 인권 결의안 처리를 두고 자 우리는 북한에 통보했다 아니다. 송 전 장관은 우린 알아봤다 북측에 물어본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하겠다. 총장에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차인지 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. 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대학원 대학교입니다만은 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한테 상당한 부담을 줄 겁니다. 그런데 이 북한 대학원 대학교는 원래는 경남대학입니다. 그렇죠, 경남대학 경남. 소속으로 네. 서울 캠퍼스인데 이런 그 지방 대학이라든가 또 서울에 있는 소재 대학이 다른 지역에 이런 분교를 둘 수가 없는 그런 네. 규정에 따라서 북한 대학원 대학교로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. 사실상 경남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남대학교 측에서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학교 측한테 1차적으로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냈다고 봐야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입장에서 네. 문재인 후보 측과 지금 강력하게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데 송 장관은 이 인권 결의안, 기권 결정이 16일이 아니라 20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입장 하나오고 또 북한한테 통보한 게 아니고 알아본 게 아니고 말하자면 북한한테 물어봤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재인 후보 측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네네. 학교라든가 다른 관계를 딱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 있게 한번 앞으로도 계속 문 후보 측과 진위 여부를 다퉈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어쨌든 양 이사장, 이 전격적인 사퇴가 네. 본인이 뭐 이 문제에서 물러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예, 뭐 자이냐 타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고요. 네.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. 왜 또 이 시점이냐라는 시점의 문제가 그 의도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고 두 번째 그 팩트의 문제가 또 이제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. 18일 날 주재했던 사람이 문재인 비서실장이 아니라 백종천 안보실장이었다는 부분에서 논란이 일었고 네네. 세 번째가 외려 북한에게 먼저 이야기 물어보자고 했던 사람이 송민순 장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논란이 일었단 말이에요. 그동안에 송민순 장관의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그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다가 네. 갑자기 논란이 일기 시작을 하면서 뉴스의 중심에 섰단 말이에요. 그런데 대학원 대학 총장으로 있는 북한 대학원 대학은 계속해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 그 평화적인 방법 그다음에 좀 진보적인 그 관점에 있어서 대북 정책을 많이 생산했던 그 대학원 대학교란 말이에요. 네네.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송민순 총장이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북한 대학원 대학교의 기본적인 이미지와 방향에 대해서 좀 맞지 않다라는 측면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. 예. 네, 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썼다는 편지도 공개를 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사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그 송민순 장관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 11월 당시 2007년 11월 16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했던 안보정책 조정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때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거 이미 아닙니까? 결정이 났었다. 결정이 났는데 그런데 지금 송민순 장관은 18일도 회의를 했다. 그런데 18일 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지금 유엔을 통해서 유엔 라인을 통해서 접촉을 해보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찬성을 해도 별로 반발하지 않을 것 같더라.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외교부의
그러한 그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. 그런 부분을 아마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귀를 기울였다.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그 증거 조항으로 오늘 그 아마 그 편지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송민순 전 장관이 그러면 이 총장직을 사퇴를 했느냐? 예.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. 첫 번째는 일종의 이 논란 자체가 주객 전도라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이 해고록의 제목이 빙하는 움직인답니다. 그렇죠. 그 빙하라는 것이 뭐냐? 이 지금 냉전 구도가 다 끼어졌지만 한반도에서는 그래도 냉전 구도가 그대로 가고 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물 밑에서는 빙하가 움직이듯이 남북 간의 변화는 끊임없이 모색되고 있었고 본인이 그 남북 관계를 변화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중에 본인이 가장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9.19 공동성명이거든요.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핵을 동결시키고 제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책의 주 내용이었는데 이 지금 그 대북 인권 결의안 때문에 네.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게 색깔 논쟁으로 말리는 부분 네네.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정치적인 이 배후가 있는 것처럼 본인이 지금 지목당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뭐 크다. 손학규 전 대표 그렇죠. 얘기도 손학규 나오고요. 네. 예. 그 지사 때 본인이 경기도 그 국제 자문대사를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이 그 지금 안철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정치적 논란에서 나는 발을 빼겠다는 그런 하나의 그 이 명시적인 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, 네. 이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? 뭐 자의반 타의반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유력 대통령 영순위 후보와의 이 갈등이 주변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면도 작용을 한 것 같고요. 근데 지금 이제 그 어제 그 TV 토론회에서 김경수 당시 보좌관이 비서관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분의 이제 그 메모가 나왔는데 거기를 보면 2007년 11월 18일 날 서별관 회의에 그 회의 녹취록인데 뭐 메모죠 일종의 거기에 보면은 16일 날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뭐 기권으로 정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. 근데 저는 여기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네.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 손을 들 거냐 내릴 거냐 이 얘기잖아요. 그러면 저는 표결 직전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. 저는. 네네. 그런 면에서 송민순 당시 외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정이 난 것이 아니다. 그 표결 직전까지는 변화할 수 있는 뭔가 결정이 난 건 아니라고 본 그 판단이 저는 그것도 뭐 맞다고 보거든요. 그런 면에서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자체에 대해서 무슨 손학규 전 그 뭐 지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꾸 그 진심 자체까지 왜곡시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송민순 전 장관도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뭐 형사 고발까지 한 거 그건 너무 과도한 조치가 아닌가 그런 좀 유감스러운 생각이 듭니다. 네, 어쨌든 이 민주당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송민순 전 장관을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총장직을 내놓은 전직 장관의 신분으로서도 계속 공방, 법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진위 여부를 다퉈 나가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어쨌든 양이살경 이 전격적인 사퇴가 네. 본인이 뭐 이 문제에서 물러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. 예, 뭐 자의냐 타의냐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고요. 네.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. 왜 또 이 시점이냐라는 시점의 문제가 그 의도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었고 두 번째 그 팩트의 문제가 또 이제 논란을 일으켰었잖아요. 18일 날 주재했던 사람이 문재인 비서실장이 아니라 백종천 안보실장이었다는 부분에서 논란이 일었고 네네. 세 번째가 외려 북한에게 먼저 이야기 물어보자고 했던 사람이 송민순 장관이 있다라고 하면서 또 논란이 일었단 말이에요. 그동안에 송민순 장관의 이야기가 일방적으로 그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다가 네. 갑자기 논란이 일기 시작을 하면서 뉴스의 중심에 섰단 말이에요. 그런데 대학원 대학 총장으로 있는 북한 대학원 대학은 계속해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 그 평화적인 방법 그다음에 좀 진보적인 그 관점에 있어서 대북 정책을 많이 생산했던 그 대학원 대학교란 말이에요. 네네.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송민순 총장이 지금 보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북한 대학원 대학교입니다만은 총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학교한테 상당한 부담을 줄 겁니다. 그런데 이 북한 대학원 대학교는 원래는 경남대학입니다. 그렇죠, 경남대학 경남. 소속으로 네. 서울 캠퍼스인데 이런 그 지방 대학이라든가 또 서울에 있는 소재 대학이 다른 지역에
이런 분교를 둘 수가 없는 그런 네. 규정에 따라서 북한 대학원 대학교로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. 사실상 경남대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남대학교 측에서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, 그런 차원에서 학교 측한테 1차적으로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냈다고 봐야 하고, 또 하나는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입장에서 네. 문재인 후보 측과 지금 강력하게 서로 대립 관계에 있는데 송 장관은 이 인권 결의안, 기권 결정이 16일이 아니라 20일 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입장 하나오고, 또 북한한테 통보한 게 아니고 알아본 게 아니고 말하자면 북한한테 물어봤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재인 후보 측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어떤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네네. 학교라든가 다른 관계를 딱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 있게 한번 앞으로도 계속 문 후보 측과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들어온 뉴스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, 지금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. 이 사표를 내기 전에 자택 앞에서 출근하기 전에 기자들과 나눈 얘기부터 좀 들어보시죠. 민주당 자료는 보셨죠? 무슨 자리 어제 한 거? 예, 어제 한 거. 예. 아니 그 내 책에 예. 하는 거하고 뭐 크게 다른 거 없던데. 그 주장이 장관님 주장을 뒷받침하는 말 때 예, 하는 그렇든 자료.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요. 그래요? 오히려 장관님이 그 북측이랑 논의하자고 했다고. 아니 이렇게. 그거는 그 예. 보세요, 맥락을 보세요. 앞에 내가 북측하고 그 양해니 뭐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. 예. 그런 거 안 하면 그런 건 그런 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다. 예. 내가 양해 그 하자는 게 어디 있어요? 그런 거 없어요. 네. 네, 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후보 측과 계속 신경전을 팽팽하게 벌여오지 않았습니까? 이 북한 거리안 인권 결의안 처리를 두고 자, 우리는 북한에 통보했다. 아니다. 송 전 장관은 우린 알아봤다. 북측에 물어본 거다.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퇴하겠다. 총장에서 사퇴하겠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자인지 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. 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대학에 대학교의 기본적인 이미지와 방향에 대해서 좀 맞지 않다라는 측면들이 많이 고려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. 예. 네, 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썼다는 편지도 공개를 했거든요. 그렇죠. 이게 사실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그 송민순 장관의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 11월 당시 2007년 11월 16일 날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했던 안보정책 조정에 의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 그때 기권하기로 결정했다는 거 이미 아닙니까? 결정이 났었다. 결정이 났는데 그런데 지금 송민순 장관은 18일도 회의를 했다. 그런데 18일 그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이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손편지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? 이런 네. 식으로 지금 유엔을 통해서 유엔 라인을 통해서 접촉을 해보니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찬성을 해도 별로 반발하지 않을 것 같더라.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외교부의 그러한 그 운신의 폭을 넓혀줘야 된다. 그런 부분을 아마 상당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귀를 기울였다.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그 증거 조항으로 오늘 그 아마 그 편지를 공개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송민순 전 장관이 그러면 이 총장직을 사퇴를 했느냐? 예.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. 첫 번째는 일종의 이 논란 자체가 주객전도라는 거죠. 그러니까 본인이 이 해고록의 제목이 빙하는 움직인답니다. 그렇죠. 그 빙하라는 것이 뭐냐? 이 지금 냉전 구도가 다 깨어졌지만 한반도에서는 그래도 냉전 구도가 그대로 가고 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물 밑에서는 빙하가 움직이듯이 남북 간의 변화는 끊임없이 모색되고 있었고 본인이 그 남북 관계를 변화하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런 식으로 했던 것 중에 본인이 가장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9.19 공동성명이거든요.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핵을 동결시키고 제재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책의 주 내용이 있는데 이 지금 그 대북 인권 결의안 때문에 네.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이게 색깔 논쟁으로 말리는 부분 네네.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갖게 되고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정치적인 이 배후가 있는 것은 본인이 지금 지목당하고 있는 이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뭐 크다. 손학규 전 대표 그렇죠. 얘기도 손학규 나오고요. 네. 그 지사 때 본인이 경기도 그 국제 자문대사를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이 그 지금 안철수 후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정치적 논란에서 나는 발을 빼겠다는 그런 하나의 그 이 명시적인 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 네. 네. 이 변호사는 어떻게 봅니까? 뭐 자의반 타의반이 아닐까 싶어요. 그러니까 유력 대통령 영순위 후보와의 이 갈등이 주변에 좀